이게 제가 이실직고를 하나 하면, 이 파트를 제가 하려고 가만히 하니까, 이거 사실 몇 주째 집에 혼자서 이래 굴렸다가, 저래 굴렀다가,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도 뒤적거리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물론 이제 하나씩 그냥 쭉 설명하면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글이 안 써지니까, 그냥 시트지만 바르고 있는 거죠.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시트지만 바르자 하다 보니 자일필 미루고 계속 고민은 했는데, 아무튼, 그 결과물이 결국 오늘에까지 이렇게 되긴 됐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사실은 또렷한 게 없어가지고, 순수하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계지부자탕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백출부자탕, 감초부자탕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조문에 보면 계지부자탕에서 대변 겸 소변 자리는 백출부자탕. 그 다음에 감초부자탕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대변이 굳고, 같은 조건에서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자리한 경우에 이걸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계지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백출이 대신 들어갑니다.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초부자탕은 작약, 생강, 대조가 빠지고 어디 있노? 감초, 부자, 백출이 들어갑니다. 출이 들어갑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출부자탕 보겠습니다. 조문은 아까 봤고요. 대변경 소변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계지부자탕은 양기가 약해가지고 위축이 돼 있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위축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대변이 굳어지면서 소변이 자리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소변량이 많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리는 아니니까요. 분리는. 자, 보겠습니다. 백출, 창출 이거 볼게요. 백출, 창출 산노 시대에는 출이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백출, 창출 같은 거를 쓰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삽주 씁니다. 삽주. 예전에는 기원 백출도 쓰고, 창출은 삽주였어요. 삽주. 그런데 이제 구별해서 쓰다가 자꾸 먹어보고 하니까 기원 백출은 확실히 삽주, 창출보다는 건조함이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이 다를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창출이 좀 더 건조하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좀 약이 세다? 그 정도의 느낌은 있어도 하나는 땀내고, 하나는 설사 그치고, 뭐, 건비하고, 하나는 조습하고. 자, 제가 스스로한테 해보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다 필요 없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또렷한 창출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위의 건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용량을 조금 줄이는 편입니다. 너무 세게만 안 쓰면 위벽에 자극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지, 저는 지금은 뭐 백출, 창출 구별을 안 합니다. 제가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고, 뭐 여기는 이제 그 약증에는 리수 시킨다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신번동, 담음, 실정, 현무, 할이 되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변 분리입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 백출이라고 할게요. 백출이 들어갈 때는 여기 소변 자리는 백출부자탕에만 거의 나오고, 소변 분리에 주로 씁니다. 소변 분리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서는 실정이다 뭐다 하지만 사람이 좀 붓는다든지, 소변이 안 시원하다든지, 입맛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입맛이 떨어졌다는 게 환자들이 보면
이게 또 이거 참 이 구별이 참 어려운 게 요즘 아침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한 끼 굶으면 점심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꼭 구별할 수는 없어요. 조금 어지럽다든지. 그래서 저는 구분하는 게 평소보다 먹는 양이 조금 줄었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때가 됐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듭니까? 뭐 그 정도로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약간 어지러지하다. 소변 분리는 참 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습이 이 속에 습이 있어가지고 기운 순환을 좀 막는, 특히 소변 쪽으로 좀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변 쪽으로. 그러면 대변경 소변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기 보면 이제 소변 자리라고 하면 일단은 소변 양이 많다 하면 소변이 물이 있는데 소변이 방광 쪽으로 가고 이 대장 쪽으로 좀 적게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 대장으로 가는 수분이 좀 줄어들고 방광으로만 너무 많이 가다 보면 대변이 좀 굳어집니다. 그럼 소변이 많아질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습기에 의해서 기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대장 활동이 느려져요. 대장 활동이. 그러면서 이거는 변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장에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배변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환자들이 얘기하냐면, 그냥 변의가 없어요. 변의가. 똥 누구 그냥 약간만 배가 묵직하지. 실제로 그 엉덩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오면 거기 뭐 이제 누구 싶다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무거운 정도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습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적어놨나? 뒤에 적은 것 같다. 그럼 얘기할게요. 변비, 혹시 여러분 치병절초강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고수들이 병명에 따라서 이제 약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변비의 부분에 보면 생백추를 뭐 100g씩 막 쓰고 그런 책이 나와요. 나는 그거를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변비 환자한테 백추를 쓴다고? 그때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쭉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이 경우 아닌가. 우리가 흔히 변비라고 하면 염소똥, 동글동글해가지고 진짜 딱딱해지는 변비도 있지만, 변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가 없는 경우. 그럴 때에는, 그럴 때 백추를 쓰는 거구나 느껴요.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건 뭐 자기의 치부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변이를 잘 못 느끼고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저는 그건 느껴봤습니다. 왜 소식이 없지? 좀 나와야 되는데? 뭐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화장실, 이제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늘 9시에 똥을 놓았다. 그러면 9시에 갑니다. 그리고 약간 밥 먹고 나면 조금 신호가 와요. 살짝. 진짜 똥이 완전 뭉쳐가지고 쭉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약간 꾸리꾸리 해가지고 그럼 화장실에 좀 가볼까? 이래 갑니다.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옵니다. 변 나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똥 잘 싸는데요? 라고 합니다. 앉아있으면 나오거든.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제 몸을 관찰해 봅니다. 똥을 싸려고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똥을 관찰합니다. 딱 보면, 제가 이제 알게 된 바가 있어요. 이게 시원하게 나올 때 하고, 아닐 때 가만히 이래 보고 있으면, 이제 시원하게 나올 때는 이제 쭉 나와가지고 똑같은 똥의 형태가 딱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조금 더 앉아있으면 조금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똥 색깔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황금색이었다면, 뒤에 좀 보면 짙은 갈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질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기 직장에서부터 똥 나올 거는 요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똥이 이동할 때 1군, 2군, 3군으로 돼 있구나. 이게 그냥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부분 쌓인 거는 여기 이제 변이를 느끼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쌓여가지고 나올 거. 앉아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앉아 있으면은 곧 딱 나오는 거하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근데 가만히 제 혼자만의 결론은 똥 누려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직장이 약간 각도가 엉덩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제가 힘을 빼면 중력에 의해서 직장에 있던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세에 의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트물이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환자들이 자기는 똥 잘 싼다고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런 환자들은 자기는 똥 잘 싼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똥 잘 싼다는 거하고 환자가 판단하는 똥 잘 싼다는 게 다른 거예요. 환자들은 가만히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면 난 매일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똥 싸고 싶어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좀 약간 꾸리꾸리하면 가죠. 아, 그죠? 진짜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죠? 그럼요. 그냥 약간 앉아있으면 나오던데?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끝에가 굳어집니다. 그러면 뒤에는 약간 초두경 부필당처럼 뒤에는 약간 물근하게 나옵니다. 그런 대변은 양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이 백추를 쓰는 대변경이 진짜 변비가 아니고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추를 써서 하는 게 오히려 수분을 조금 더 빼내야만 똥이 뽀송뽀송하게 제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 상상 속에 장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 끈적끈적하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 변비를 요 얘기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이 얘기하려고 제 온갖 똥 자세 잡고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만 이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요. 우리가 허튼 변비가 있을 때 당귀, 육종용, 웅린 뭐 이런 거를 대황 이런 거를 쓰는 그런 상황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처방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변비라는 개념을 알고 환자한테 질문해가지고 요럴 때 이런 걸 쓴다 라고 알아야지 변비 있을 때 다 백출 써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두 다 똥을 잘 싸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 안 해도 그런가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이런 거는 손 들고 그러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가면 소변 자리라고 해볼게요. 결국 백추를 쓴다는 거는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배. 우리 뭐 이유불문하고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 자리는 물이 많으니까 소변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백추를 쓴다는 거는 습기가 이렇게 차여 있으면 기운도 유통이 잘 안 됩니다. 막 기체가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소변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원하지 않은 경우와 플러스 자주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택사, 복령, 활석처럼 직접적으로 이게 소변 분해를 치료하는 약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화장실을 좀 자주, 그리고 또 자주 가는 대신에 소변량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그 말은 많이 안 먹는데 소변량이 많다는 말은 몸 안에서 많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삭과 자리나 분리가 동시에 좀 있지 않을까. 가면 개지를 왜 뺐을까요? 자, 지금 아프다며. 아파. 개지부살당 썼어요.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이나 대조 뺄 것 같아요. 대조.
대조구 진행 많고 백출 쓴다며. 반대되잖아요. 왜 계지 뺐지? 백출 들어가고. 계지는 어디로 가는 약입니까? 겉으로 가는 약, 표로. 백출은 어디로 가는 약입니까? 어떻게든 뭐 속입니다. 위장이든 어떻게든 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지는 표로 가는 약이고 백출은 속으로 가는 약입니다. 수습을 정한. 즉 이 말은 지금 요 경우는 표증이 없고 속에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지부자탕을 쓸 때는 겉에 표에 지금 병이 있어요. 백출부자탕은 겉에 병이 없어요. 속에 있어요. 습기와 한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가 그림을 겉과 요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경, 혈조한 변비가 아니고, 대장 활동이 느려지면서 생기는 그런 초두경 후필당의 그런 변비일 것 같다. 그래서 치병, 절초, 강설 책에 보면 변비 환자한테, 고령의 환자한테 백출 60g, 계지 6개 3g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한참을 고민했는데 여기에서 해보면 그런 환자가 변비라는 환자가 이런 형태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 제가 변이가 없는, 묵직하기만 한 그런 변비. 자, 아마 이제, 그거와 비슷한 구문이 마자인환에 있어요. 마자인환에 보면, 삽즉 소변삭 대변 변비잖아요. 소변삭 대변경, 대변혁, 대변경.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대황지실 후박 행인, 이런 건 전부 뚫는 약입니다. 뚫는 약. 그 다음에 마자인 작약, 이런 것들은 진액을 보충하는 약이에요. 습기를 제거하는 약은 후박도 있고, 이런 것도 조금은 습기를 없애지만, 직접적으로 백출처럼 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장 쪽으로 가는 열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조열해지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조열에 의해, 습열에 의해서 방광이 자꾸 흥분되기 때문에 아마 소변삭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지 않나. 같은 얘기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출부자탕은, 동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라든지 신중, 몸이 무거운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식욕부진, 소화불량도 있을 수도 있고, 대변도 굽고, 소변도 많이 나오거나 시원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고, 손발이 차고 부종이 있다. 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적어 왔던가?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백출부자탕이 계지부자탕에서 시작됐어요. 계지부자탕에서 만약에 계지부자탕 환자인데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자리한 사람을 찾아서 백출부자탕을 쓰느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계지가 없어요. 계지가 없는데 계지부자탕 환자라고. 그거는 그냥 도식적인 그런 이야기고, 임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환자가 뭐를 호소합니까? 아파서 왔습니다. 아파서. 제일 중요한 건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왔는데 살펴보니까 어떻다? 뭔가 사람이 좀 어지럽다고 하기도 하고, 입맛도 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손발이 좀 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고 막 사람이 위축되거나, 물어보면 표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픈데, 자꾸 습기 얘기를 해. 습기 얘기. 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오한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신냉은 있을 수 있어요. 부자가 들어가니까. 몸이 차가울 수는 있지만, 으슬으슬 춥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손발이 평소에도 시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환자한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아픈 사람이 왔어요. 아픈 사람이 왔는데,
좀 음식 맛도 좀 없고, 몸도 좀 붓고, 좀 어질어질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표증이 없어요. 뭐 좀 찬바람을 싫어한다든지, 몸이 좀, 뭐 그런 게 없는 사람한테, 백출, 아픈 사람인데, 백출은 확실하게 내가 잡히는데, 계지를 쓸 만한 어떤 표증이 없는 사람한테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계지부자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위축된 사람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똥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똥 얘기, 제가 환자 침 놓으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참 부의가 되려고 하면 가족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며느리 좀 애 놓았는데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돼요. 저는 무조건 똥 오줌 얘기. 오줌은 잘 누시는가요? 대화는 계속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환자가 뭐 물어보면, 지난번에 뭐 물어보시던데, 그랬나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면 계지부자탕에서 백추부자탕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변경이라는 거.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약 쓸 때, 아니면은 매번 약을 쓸 수 없잖아요. 약을 쓸 수 없잖아요. 침도 좀 놔야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좀 소위 말하면 백추를 써야 되는 상황에 제가 침을 놔보니까 대장전격 잘 듣더라고요. 위전격, 대장전격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백출 놓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위전격과 대장전격을 놓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삼침 저보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아닌가? 그때 삼침 좀 쓰신다고? 아닌가? 네. 착각이었나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초부자탕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감초부자탕은 풍습상박의 골절번동, 풍습상박, 골절번동, 번동,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아프다. 이건 땡긴다. 재통, 불능, 굴신. 관절이 아프다. 근지적 통극. 진짜 아프다. 아프면서 한출 단기 소변 분리, 오풍, 혹 신미종자 감초부자탕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즉 이걸 줄여서 하면 아픈데 한출 단기 소변 분리, 오풍, 부종. 요게 나타나는 환자입니다. 자, 그럼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소변 분리, 신미종. 얘는 물이 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출 단기, 오풍. 한출은, 잠깐 지우고, 단기는 호흡이 자꾸 가쁜 거잖아요. 숨이 짧은 거. 숨이 짧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임상에서 환자가 왔다. 내보고 진짜 천식이라든지 이런 환자가 아니다. 임상에서. 근데 자꾸 말하는데 숨결이 좀 가빠요. 저 사람은 좀 숨을 좀 짧게 자꾸, 자꾸 말하는데 좀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의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의심해야 될 거. 식체입니다. 누시누엄. 식체입니다.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숨이 잘 안 내려요. 근데 이제 노인으로 가면 또 다른 요소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기여도 있고 있습니다만, 식체입니다. 식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오풍이라든지 한출 오풍 또는 단기 이런 거 보면 이제 뭔가 표증이 있으면서 표 쪽으로 양기가 없으면서도 양기가 좀 이 흉부 쪽에 기운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냐? 순전히 처방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미친놈이에요. 네. 처방이 저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출, 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용어로 하면 상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꾸 뭔가 올라가는 숨도 가쁘고 이런 거 상충입니다. 자, 양기가 이제 요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 딱 요것만 가지고, 요 글자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석 안 됩니다. 양기가 흉부에서 표로 펼쳐지지 못하는 사람이 수습이 체내에 정체되면서 소변이 불리하고 통증이 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계지감초탕. 왜? 계지감초탕의 중심은 감초부자탕의 중심은 계지감초탕입니다. 계지감초. 거기에 백출과 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지감초탕. 그래서 이제 방극에서도 계지감초탕증의 골절번동 소변분리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초부자탕은 계지감초탕의 환자가, 즉 계지감초탕은 심하게 욕득한 자, 심계정충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사람이 자꾸 겁먹어하고 자꾸 사람이 위축되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그 반면에 두근두근 해요. 원장님, 어이구,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하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뭡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요 계지감초탕은, 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자꾸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 무서워. 어떡해. 이렇게 하는 경우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근데 뭐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광증? 이거는 실제로 음혈이 부족해가지고. 형분들, 요 뒤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지감초탕증이 이제 기본적인 사람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계지감초탕증은 이제 그 동동 선생은 상충급박이라고 했어요. 상충급박. 아까 뭐랬어? 급박이 뭐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심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두근두근 했다가 그쳤다가 했다가 그쳤다가 이거를 이제 급박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상충은 이제 뭔가 이제 올라오는 거고. 자, 한 번씩 훅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상충급박 환자들은 심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진단받는 게 공황장애. 터널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상황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뭐 이제 발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마음이 쪼려들면서 구덕구덕구덕 뭐 이런 거예요. 평소에 이상이 없다가 훅 올라오는 게 급박입니다. 그러면 퀴즈. 이제 퀴즈 내고 이제 거의 하면 되겠네. 발표를 합니다. 세미나. 저도 조금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발표를 딱 하는데 두려워요. 마이크를 덜덜 떨기도 하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이제 평소에 준비했던 게 다 까먹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여기에서 사람 자체도 좀 소심해. 평소에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지감초탕은 쓸만하죠. 그죠? 쓸만합니다. 그때 이제 불안증이 심해질 때는 계지감초탕을 쓰는데 불안증이 심하니까 용골모래를 넣습니다. 그래서 계감용모탕이 그런 됐습니다. 네. 계지가 용골모래탕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계지탕증이 쓰는 겁니다. 그건 또 다음에. 자, 어디 갔노? 그 주증은 상충급박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심계입니다. 심계가 있으면서도 몸이 아프고 소변 불리한 경우. 여기 보면 뭐 한출, 단기 이런 포인트로 잡으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출이 들어간 식욕부진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충급박의 신통 소변 분리. 요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야 이제 계지감초탕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심계, 두근거릴 때 주로 쓰는 얘기예요. 계지감초탕은 주약이 계지입니다. 거기에다 계지는 양기를 펼쳐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소심한 마음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는 거는 감초입니다.
달달한 거 먹고 조금 긴장 풀어래 하는 거고, 자감초탕은 여기 보면 지왕, 맹문동, 마자인, 악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 양적인 사람, 보통 양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안이 심해지면 경계에서, 여기 경계에서 불안으로 넘어가면 용골모래를 넣습니다. 예, 용골.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여러분은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계출감탕도 경계했습니다. 심계. 그때는 이건 습기가 확실히 있을 때. 그 후세방으로 보면 요 귀비, 온담탕, 반화, 주겨, 지실, 이런 거. 습이라는 게 뭐 소화불량, 습 이런 게 확실히 잡혀야 됩니다. 귀비탕은 사람이 이제 노심초사를 오래 했어요. 남편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졸인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점점 빠져.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기운도 빠지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보면 이렇게 와요. 기운도 없고 목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보기도 하면서 진액도 보심도 하고 하는 약입니다. 귀비탕. 그래서 의외로 귀비탕이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습니다. 이거 약 먹고 뭐 폐증은 잘 안 납니다. 이게 용환육이라든지 이런 약이 약효가 안 세요. 숙지왕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무도 뭐 큰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쓰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데 예민해가지고 잠도 자주 깨고 이런 경우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이 많이 씁니다. 같이 귀비 온담탕.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소화불량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기체도 탁 되거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두계지탕은 계지탕증의 사람이 통증이 심할 때, 확실히 계지탕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계지가부자탕은 이제 계지탕증이 있는 사람이 뭐 수루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통증이 확실하게 통증이 있는 거고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는 거. 계지거 작약과 부자탕은 이제 흉민이 이제 그 계지거 작약탕인데 좀 오한이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접근을 요걸로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지 말고 계지부자탕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계지부자탕을 그러니까 이제 계지부자탕을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통증이 심한데 통증이 긴장이 돼가지고 극심한 사람. 그런데 그 통증 자체가 모양은 분명히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이 심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추부자탕은 사람이 좀 습기가 있고 약간 어질어질하고 이런데 표증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좀 통증이 아픈 사람이 통증이 그렇게 표증이 전혀 없을 때 습기가 있을 때 감초부자탕은 계지감초탕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제 심계가 생기면서도 심계가 있으면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이라든지 습기 같은 게 좀 있을 때 계지감초탕으로 접근하고 백출로 접근하고 계지부자탕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그래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계지부자탕에서 결국에는 계지부자탕 갈 때는 요거를 더 더하고 요거는 대오두조는 다른 뭐 표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부위에 동통 말고는 없어요. 오두탕은 이제 마왕이라든지 굉장히 이거는 조이듯이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넘어가서. 자. 금세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주제를 한번. 음제내는 양지수야고, 양제외는 음지사야라. 해석을 하면, 음이 안에 있는 것은 양이 밖에서 지켜주기 때문이고, 양이 밖에 있는 것은 음이 안에서 부리기 때문이다. 조정하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 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석곡은 부양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너무 양을 좀 무시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음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소위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게 부인들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지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순종적인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경에는 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러면 정당한 음은 무엇이냐? 음이 충실한 사람은 장정이 기극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극을 저는 사람이 빠릿빠릿한 거예요. 능수능란, 빠릿빠릿, 거기에 적응 잘하고 똘망똘망한, 남의 말 잘 알아듣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가 넘쳐가지고 팍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이든 딱딱 알아듣는 그게 이제 음입니다. 음이 잘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절로 따지면 그런 계절은 가을과 겨울에 해당돼요. 가을은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가 있냐면 음이 되려는 여러분들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음기를 잘 기르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약재로 따지면 사물탕이라든지 뭐 보정하는 육미라든지 이런 거를 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사회적으로 가져오면 약재 이외에 음을 기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가을과 겨울의 공통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맑고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건조할 것 같죠? 이때가 습도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했지만 명상도 좋고요. 쉬는 게 중요합니다. 쉬는 거. 몸과 마음을.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신에는 음을 기르는 가장 핵심입니다. 자꾸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빠릿빠릿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이제 한비자의 새 남편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너무 생뚱맞나요? 아닙니다. 자, 한비자의 새 남편 저 읽고 감동했는데 상대가 높은 명예를 구하려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익을 가지고 설득하면 비속하다고 여기고. 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학장님이면 퇴임해도 뭐라고 불러줍니까? 학장님, 국회의원이면 의원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든 돈이 이익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회장님이 봐. 소위 말하는 좋은 주식 하나 불러주든지 해야지. 요게 이제 사람의 본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설득입니다. 설득할 때는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점을 칭찬하고 부끄러워하는 점은 감싸주고 상대방이 급히 하고자 하는 일은 공적인 타당성이 있음을 표현해주고 당연히 해야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그걸 하면 덕망이 높아집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누가 하느냐?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부죠, 아부. 근데 이게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부의 법칙이, 아부의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새 남편에 보면 영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린.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턱 밑에 거꾸로 된 비늘, 영린. 거꾸로 된 비늘 건드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 딱 건드리면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은 뭐를 뜻하냐면 임금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치를 펼치는 그 소위 말하면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군 임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구미를 맞는 것을 하되 거스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뜻을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용이. 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음은 내가 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위에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또렷하다는 얘기가 머리를 잘 굴려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은 아까 같이 아부도 하고 할 줄도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조정해내는 게 내 역할입니다. 내 목적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리더가 다 끌고 갈 것 같지만 실은 음이 끌고 갑니다. 네네네. 이제, 네. 정치인이 리더 같지만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양적인 위치라고 하면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음의 위치라고 하면 양을 잘 구슬려 가지고 조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위치에 맞게 내가 꼭 나이가 어리다고 다 음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다 양은 아닙니다. 그 위치에 맞게 잘 하려고 하면 요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목적을 전부 다 이루려고 하면, 화합하려고 하면, 위치에 맞게, 그러니까 음은 또렷해야 되는 거야. 똘망똘망하고 또렷하고 적재적소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양은 이거를 서로 통합하는 거고. 오늘 얘기가 이제 얘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쉬어야 됩니다. 명상도 좋고요, 잠도 좋고요, 쉬어야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쉬겠습니다. 네.